자, 이제 챕터 8에는 다양한 필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8-1은요. 이제 어떤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은 다양한 필터를 가지고 회화의 느낌처럼 이제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상단 부분에 보면은 이제 필터란 기능이 있고요. 자, 이 중에 필터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필터 갤러리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브러쉬 획부터 텍스처까지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자, 브러쉬 획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브러쉬로 사진 이미지를 약간의 이런 회화 느낌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을 해 줬고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은 옆부분에 보면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옵션들은 대부분 그냥 기본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해 주고 내가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획의 길이, 어두운 강도를 수동으로 작업을 해 주면은 옵션 값을 조정을 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스케치 효과도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활용을 해서 사진이지만 다양한 이미지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거는 보통 그 자격증 시험에 보면은 뭐 어떤 효과를 넣어 주고 뭐 이런 고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예술 효과도 약간의 그런 회화 느낌처럼 응용해 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인제 수채화 효과라는 기법을 넣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인제 기본 값에 대한 거는 조정을 또 해줄 수가 있지만 저는 기본 값으로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인제 이 사진은 어 마치 그림처럼 바뀌었는데 '나는 인물은 좀 돌려주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얼굴은 원래 이미지로 돌려주고 싶다.' 그럴 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라고 해서 원래의 이미지로 이전 상태로 복원을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얼굴은 브러쉬의 사이즈는 엔터키 위에 대괄호를 활용을 해서 조정을 해 주고요. 나는 얼굴은 다시 복구를 하겠다. 그래서 얼굴은 내가 그냥 원래 이미지로 복구를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줄 수가 있죠. 뭐 내가 좀 더 크게 뭐 '사람만 복구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 있는 부분만 저 브러쉬로 드래그를 해 주면은 원래의 이미지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회화의 느낌으로 남겨 주고 부분적으로는 원래 사진 이미지로 남겨서 어떤 독특한 방식의 뭐 사진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 필터 갤러리의 다양한 회화 느낌으로 변경을 해 주는 기능이 여기 예술 효과에 있고요. 왜곡에는 다양한 이런 왜곡이 있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텍스처에 대한 기능인데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패치워크 옆에 채색 유리 인제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 셀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인제 스테인드 글라스의 옵션을 갖고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테두리 두께 같은 경우는 스테인드 글라스 안에 있는 테두리 두께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채색 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 줬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내가 해준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테두리의 컬러가 현재 나의 지금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가 이 테두리의 컬러로 들어가요. 이제 어떤 시험에서는 테두리의 컬러가 예를 들어서 돌려 볼게요. 시험에 스테인드 글라스지만 테두리가 블랙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꼭 현재 나의 전경색을 블랙으로 지정을 해 줘야지만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채색 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 주고 뭐 "두께는 기본값으로 두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이 텍스처라는 기법 중에서 요게 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봤고요. 필터에서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8-2 번. 자, 요런 식으로 촬영을 한 사진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제 특히나
뭐 집을 구하는데 집 안에 방이 되게 작아요. 되게 커 보이는 것처럼 의용 광각 렌즈를 활용을 해서 막 이렇게 왜곡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리는 짧은데 뭔가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때도 이런 식으로 렌즈를 활용을 하기도 하죠. 지금 보여지는 거는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원래 사진처럼 복구를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어떤 거냐면 필터에서 응용 광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응용 광각이라는 메뉴를 눌러 주면은 이제 새로운 창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이 상태의 그 교정은 일단 지금 이게 약간의 물고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안 렌즈를 통해서 촬영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정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어안 렌즈를 기본으로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냐면 제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잡혀져 있는 이런 왜곡들을 잡아 줄 건데 어떻게 잡아 줄 거냐면 이 라인을 제가 이 제한 도구를 가지고 한번 잡아 볼게요. 자, 클릭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해서 제가 이 라인 위에다가 얹혔더니 클릭과 동시에 지금 왜곡 잡혀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내가 교정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로 라인이에요. 이 도로 라인도 자동으로 얘가 인지해서 자, 클릭함과 동시에 다시 오목하게 잡혀졌고요. 자, 세 번째 라인. 자, 여기 잡혀지니까 옆에 있는 부분도 같이 보정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다음 심한 왜곡들은 이 건물에 있는 왜곡이라서 건물의 라인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잡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웬만큼 왜곡이 심한 부분은 자, 왜곡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인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인제 왜곡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어서 자, 확인 눌렀더니 이 가려 줘야 되겠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자, 가려 주는 부분은 제가 영역을 선택을 해서 크롭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크롭 툴을 가지고 드래그해서 크롭 툴은 장점이 내가 드래그한 부분에서 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크롭 툴로 확인 눌러서 완성을 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완성을 한번 해 보세요. 요거 실습을 해 보세요, 요거는. 자,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자, 사본 저장해서 자, 내 이름 완성 폴더에다가 자, 요거 이름은 응용 광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자, 응용 광각이란 툴은 이렇게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다시 각을 잡아서 복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이미지하고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이 이미지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응용 광각이라는 기능이고요. 요 기능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제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나온 기능이고 요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기능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세요. 요것도 오늘 실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8-3 번. 자, 여기 제가 뭘 해 주고 싶냐면 어 필터 중에서 여친 필터라고 일명 어떤 사람만 포커스를 탁 맞춰 주고 나머지는 블러 효과처럼 이렇게 흐리게 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필터에서 흐림 효과라는 기능에는 다양한 흐림이 있고
뭐 가우시안 흐림으로 해도 대략적으로 흐려지니까 그런 느낌이 주지만 쪼끔 더 디테일하게 정말 카메라 렌즈의 흐림처럼 해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렌즈 흐림 효과라는 걸 가지고 흐림 효과를 넣어 줘요. 그럼 내가 인제 여기서 보여주는 흐림 효과는 뭐 조리개나 반경 뭐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사진에 대한 걸 자세하게 모르면 일단 그냥 기본값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만 다시 돌릴 거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나는 이 복구 기능을 가지고 사람만 다시 복구해서 배경만 블러가 들어가고 내가 사람만 체크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만 보호가 되겠죠. 대신에 경계 부분이 잘 나와야지만 어설프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선택을 나는 먼저 사람만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빠른 선택 도구죠. 제가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사람만 한번 해 볼게요. 자 사람만 해 주긴 했는데 색감 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추출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요런 부분은 다시 Alt 키 눌러서 다시 빼 줄게요. 옷도 하얀색인데 배경에 있는 이 약간은 빛 반사되는 부분도 흰색이다 보니까 선택이 같이 됐지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 및 마스크로 들어가서 경계 부분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내가 빠른 선택 도구일 때는 선택 및 마스크라는 기능으로 머리카락 경계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머리카락 있는 부분을 살짝 한 번씩 크기를 쪼끔 줄여서 머리카락 있는 경계 부분만 쪼끔씩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 이 상태로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인제 그러면 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 영역을 반전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영역 반전된 부분에 아까 흐림 효과 중에서 렌즈 흐림 효과로 흐림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나머지 경계 부분은 다시 복구 브러쉬를 응용해 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어 사람은 포커스 맞춘 것처럼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만 흐림 효과를 줘서 음 마치 그런 필터를 사람만 딱 맞춰 주는 필터를 쓴 것처럼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요런 부분을 내가 좀 더 해 줘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하고 요건 넘어갈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추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출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만 흐리게 해 주되 이거는 여러 가지 흐림 효과 중에서 렌즈 블러라는 조리개 약간 그 카메라 기법으로 흐림 효과를 준 것 같은 효과가 이 렌즈 블러예요. 자 요건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8-4번 볼게요. 자 인제 뭐를 할 거냐면은 필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필터 효과를 줬어요. 근데 다 주고 나서 다시 어느 부분은 되살리고 다시 어느 부분은 필터를 다시 주고 하는 부분을 조정해 주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게 인제 기능이 추가되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필터를 내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고급 필터용으로 변환이라고 스마트 필터가 추가가 됐어요.
자, 제가 지금 고급 필터형으로 변환이라고 했더니 요런 경고창이 떠요. 고급 개체로 변환이라고. 자, 이 상태로 제가 확인을 눌러 줄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면은 요렇게 레이어 자체가 조금 다른 레이어 모양으로 앞에 요런 아이콘이 한 개가 추가가 됐어요. 자, 인제 그러면 내가 요게 추가가 된 상태로 필터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필터 효과는요. 흐림 효과 중에서 동작 흐림 효과라고 해서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감이 좀 나게끔 나는 각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도를 맞춰서 한 4-5도 정도 지금 각도 맞춰서 해 주고, 거리는 내가 속도감을 좀 내주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거리 값으로 넣어 볼게요. 뭐 지금 한 30 으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내가 언제든 또 수정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동작 흐림 효과라는 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언제든 이 내가 준 값을 또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값을 줄여 주거나 각도를 달리게 해 주거나. 그래서 이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적용한 필터를 계속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넣어 준 게 이 고급 필터형으로 변환을 눌러 준 상태에서의 필터를 넣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고급 필터에는 마스크 기능이 있어서, 자, 흰색으로 된 거는 지금 다 불투명이에요. 근데 내가 흰색 있는 부분에 검은색으로 색을 칠해 주면 검은색으로 브러쉬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검은색으로 칠을 해 주면요. 그 칠이 된 부분은 투명 처리가 돼요. 원래 효과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 지금 마스크 기능에다가 블랙으로 칠을 해서 이 이미지가 부분적으로는 원래의 이미지가 보이도록 보정을 한번 해 볼게요. 물론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 주면서 해야 되겠죠. 자전거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 자전거 뭐 브랜드부터 해 가지고 또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뭐 나이대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그 브롬톤이라고 하는 영국 그 이동 자전거 있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 가지고 사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타 가지고, 근데 디자인은 좀 예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인제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항상 이 고급 필터에 있는 마스크를 통해서 '나는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흰색으로 칠을 해 주면 돼요. 흰색으로 칠을 해서 난 다시 원래 이 부분은 필터가 들어간 것처럼 이용해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스마트 필터는 이 동작 흐림에 대한 것도 내가 어떤 필터든 또 필터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마스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은 난 다시 검은색으로 칠을 하면은 또다시 그 부분은 원래 이미지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필터를 한번 넣어 주면은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정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이 스마트 필터 기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필터의 값을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내가 뭐 제외시키거나 그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자, 완성 폴더에다가 요거는 스마트 필터라고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요것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할지 지정할 때 얘기를 해 줄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필터는 일반적인 필터보다 언제든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여기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접속하도록 할게요.